지금 정부의 이 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발표 이후에 굉장히 지금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연금 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이 자동 안정화 조정 장치가 필요하다. 이거를 도입하겠다고 한 건데요. 얼마 전 이 정부에서는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연금 개혁안에 대한 이 발표를 했었죠. 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세부 사항을 발표했는데 가장 이슈가 된 것이 바로 자동 안정화 조정 장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동 안정화 조정 장치는 결국 우리 국민연금을 깎게 되는 그러한 삭감 장치라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2036년 이후에 이것이 도입되는데 오늘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연금 개혁안의 자동 조정 장치에 대한 아주 이슈가 뜨겁습니다. 일본은 일본의 자동 조정 장치를 우리나라에 이 시뮬레이션을 한 경우 보니까 17%나 감액된다라는 그러한 이 국민연금 연구원의 이 데이터가 있는데요. 자, 국민연금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면은 연금액 삭감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서 인구 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서 연금액을 조정하는 이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제도가 도입되면은 연금액이 기존보다 20% 정도 깎이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자동 조정 장치는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액을 조정하는 현행 방식에서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이라든가 기대 연령 증감률 등을 감안해서 인상액을 조정하는 방식인데요. 자,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 네,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아무래도 지금 줄어들고 있죠. 네, 그리고 지금 저출산 때문에 아마 계속 줄어드는 경향이 오랫동안 지속될 거로 보여집니다. 또한 기대연령 증감률 등은 지금 이 베이비 부머에서 은퇴하는 이 노인 세대들의 이 국민연금 수급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인상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건데요. 자, 작년에 발간된 이 국민연금 연구원의 이 보고서에 의하면은요, 일본식 자동 조정 장치 도입 시에 평균 소득자의 총 연금 수령액이 17% 감소한다는 내용이 게재됐습니다. 결국 자동 조정 장치는 연금 삭감 장치라고 비판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김 교수는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은 지금도 낮은 국민연금액을 더 삭감해서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수십 년간 이어질 것이라면서 지금의 청년 세대도 앞으로 노빈곤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오른쪽에 보면 지금 정부가 발표한 내용의 핵심이죠. 내는 돈은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은 40%에서 42%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자동 조정 장치가 이 도입이 되면은 그나마 우리가 받는 소득 대체율이 42%에 머물렀는데 우리가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거의 이 받는 돈은 44% 정도 서로 합의가 됐었거든요. 자, 이것도 소득 대체율이 줄면서도 자동 조정 장치가 들어가면은 연금은 더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 건데 다시 한번 다른 나라의 경우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자동 조정 장치를 우리가 OECD 국가를 한번 보니까요. OECD 38개 국가 중에 24개국, 약 63%가 이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생소한 어떤 그 시스템은 아니죠.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이 연금에 대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요. 자동 조정 장치를 이미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여기 오른쪽 그래픽을 보니까요. 가장 빨리 도입한 데가 스웨덴이죠. 스웨덴은 1999년에 도입을 했고요. 연금 부채가 보험료 수입과 기금보다 많아지면은 연금액이 조정되는. 그래서 부채가 수입이나 기금보다 많아지면은 조정되는 겁니다. 이 자동 조정이죠. 그리고 독일과 일본은 2004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네, 일본의 경우에는요. 2015년에 처음으로 가동됐는데 연금 가입자의 감소, 평균 수명 증가에 따라서 조정되는 일명 거시경제
슬라이드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 독일도 2004년 도입을 했죠. 전체 경제활동 인구와 연금 수급자 규모가 변할 경우에 이 급여 수준과 그러니까 주는 돈과 보험료율, 떼는 돈을 자동 조정 장치 안에서 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요, 역시 2005년도에 도입을 해서 2010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대 여명이 증가되는 만큼 연금액도 조정된다는. 우리 기대 여명도 점차 지금 늘어나고 있죠. 네, 인구도 늘어나지만, 저출산과 우리 고령화가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인데요. 자, OECD 38개국 중에 24개국의 연금제도에 이런 장치를 두고 있었다. 저출산이나 경기 불황 등이 이어질 경우에 이 연금액을 자동으로 낮춰서 급격한 연금 소진을 막기 위한 장치였었거든요. 네, 큰 틀에서는 동의를 많이 하죠. 정말 이 기금 쌓아놓은 거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못 받는 사람이 발생되면 안 되니까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이거를 연금 수급액을 정치적 논의나 정부 결정에 따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이 정해지는 변수에 따라 조정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할 때 상당히 우리가 아주 민감하게 핀셋으로 우리가 맞출 정도로 아주 정교하게 이거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4개 국가를 우선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 자동 조정 장치는 언제쯤 어떻게 도입이 될 것인가 보겠습니다.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는요, 매주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꼭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물가 상승률 연금 수급 기간 쌓이면은 약 17% 이상 적어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동 조정 장치가 OECD의 많은 국가들이 이미 도입을 했다라는 건데요. 자, 그럼 도입되면은 어떤 게 발생되느냐? 줄어들더라는 거죠. 줄어듭니다. 연금행동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일본식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할 경우에요, 1980년생과 1992년생의 총 연금액은 각각 79.77%와 80.72%로 떨어지게 되니까 평균적으로 대략 20% 정도가 줄어듭니다. 총 연금액이 1억 원이라고 한다면 2천만 원이 삭감된, 이거는 이제 평생 동안 내가 받는 돈에서 삭감되는 거죠. 또 2천만 원이 이제 평생 기간 동안 나눠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8천만 원을 받게 된다는 뜻인데, 이것은 주로 이런 연금 삭감은 청년 세대가 더 피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자, 올해 연금액이 100만 원이고 물가가 3% 올랐다면 내년에는 103만 원 연금을 지급받죠. 그렇죠?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동 조정 장치가 도입되면 3%를 올려주는 게 아니라 뭐 1% 혹은 2%만 오르게 된다는 게요.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에 이 지급되는 이 101만 원 혹은 102만 원은 전년도 100만 원보다 많음으로 삭감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참 이거는 어불성설이죠. 103만 원 내가 받을 수 있는데 101만 원, 102만 원 받으면 이건 삭감이죠.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줄어든 금액이 지금부터 또 계속 가면서 여기에서 물가 상승률을 적용받게 되니까 줄어드는 것이 이 내가 연금 수급 기간이 평균 20년, 내가 65세부터 평균 수명 85세까지 20년을 받는다고 보면요, 20년 동안 계속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에서 1, 2% 깎는 것이 작아 보이지만 복리처럼 여러 해 쌓이고 또 매년 이런 게 발생을 한다면은 이번 개혁안에서 우리가 보험료율을 13%, 42% 올린다 하더라도 이거는 내 연금의 개인적인 금액은 상당한 이 깎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른쪽 그래픽을 한번 우리가 시뮬레이션 한 것을 보겠습니다. 이건 국민연금연구원의 이 보고서거든요. 자, 2030년 신규 수급자가 생긴다고 한번 볼게요. 자, 신규 연금액이 적용 전에는 83만 8천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적용 후를 해보니까 82만 5천 원.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13,000원밖에 감소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분의 생애 총급여를 보면은요, 1억 2,675만 원 받을 분이 1억 541만 원을 받으니까 16.8%를 못 받는 거예요. 네, 거의 17%를 못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청년 세대를 볼까요? 2050년 신규 수급 받는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적용 전에 167만 4천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164만 7천 원, 약 2만 7천 원이 감소되는데요. 이거를 평균 20년이라고 본다면은 생애 총급여를 보면은 1억 2,035만 원 받을 사람이 9,991만 원. 네, 결국 17% 정도 감소가 되더라 이거예요. 자, 이것이 내가 받는 연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전년도 금액에서 줄어들지 않았다고 이거는 연금 삭감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죠. 평균 받을 돈에서 이 조정장치를 도입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공은 국회로 넘어갈 텐데 국회에서 이것을 핀셋 조정, 이 연금 수급을 받는 사람이 크게 부담을 갖지 않는 선에서 이거를 받아야 할 터인데요. 결국 물가 상승률을 줄인다 하더라도요. 예, 생애 총급여액으로 보면은 상당히 많은 17% 이상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논의가 되는 과정에 정말로 이 핀셋 적용을 해가지고요. 정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일부라도 줄여진다면 모르겠지만 정말로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은 연금 기금이 이제 고갈되기 때문에 자동 안정화 조정 장치를 2036년 이후에 도입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큰 부담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좋은 해법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어지는 뉴스 해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안은 인구와 기대 수명에 따라 연금 수령액을 조정하는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자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걸 두고 결국엔 사람들이 받는 돈이 깎이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가 오늘 반박에 나섰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현행 국민연금 수령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꼬박꼬박 오릅니다. 자동 조정 장치가 도입되면 어떻게 바뀔까? 연금 가입자가 줄거나 기대 수명이 늘면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받는 돈이 물가 상승률보다 덜 오르게 자동으로 바뀝니다. 소득 보장을 중시하는 반대론자들은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를 근거로 한 사람이 평생 받는 연금 총액이 17% 이상 깎일 거라고 주장합니다. 앞으로 매년 물가는 2%씩 오르고 연금 가입자는 1.2% 줄고 평균 수명은 0.4% 늘어난다고 가정할 때 연금 수령액이 0.4%씩만 오르기 때문이란 겁니다. 17%가 깎여요. 즉 1억을 받아야 되는데 1,700만 원은 깎이고 나머지 8,300만 원만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브리핑을 열어 반박에 나섰는데 반대론자들이 인용한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의 저자도 함께했습니다. 수령액의 17% 삭감은 수급기간 내내 자동 조정 장치가 계속 작동하는 경우, 즉 가장 심하게 삭감되는 경우를 가정한 수치란 겁니다. 어떤 시점에서 작동을 시키고 어떤 시점에 종결을 할 건가, 그거에 따라서 그 부분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자동 조정 장치를 연금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질 걸로 예상되는 2036년 이후에 도입해 기금의 소진을 최대 32년 정도 늦추겠다는 생각입니다. 자동 조정 장치의 모형이라든지 도입 시기는 한편으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렇게 논의가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연금 개혁 시기를 놓치면서 연금 재정의 적자가 매일 885억 원씩 쌓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